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0일 두산 밥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5%, 그다음 코스닥 2.2% 상승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좀 해줬고요.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포함해서 모두 이제 장이 좀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며칠 내내 좀 내려가지고 오늘 상승이 사실 뭐 다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분은 메워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1월 13일이 우리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보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때까지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옵션 만기일 전날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옵션 만기일 당일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금요일에는 또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는 이제 기간이 크게 계속 나가다가 그래도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일도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이제 올해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없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그런 유동성 자금이 빠지는 그런 좀 이 고통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확실히 이제 실적주들이 받쳐주는 그런 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구역을 계속 받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일찍 조정을 받았고 크게 좀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중간 턱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0포인트, 2900포인트는 확실히 좀 사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라인,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하던 라인을 깼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고점 파트죠. 여기는 3050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분에서 3050선을 터치를 할 텐데, 여기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이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 정도 주시를 좀 하면서 이 큰 장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빠지니까 증시가 이제 이전과 같은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무리하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부어서 대세 상승장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 방향을 읽고 좀 중장기적 투자를 하거나 그런 정확한 종목들을 이제 진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루하루 빠르게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안전하게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이 흔들릴 때는 종목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 오랜만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물량이었고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도를 끝내고 옵션 만기일 전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확실히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좀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지금 몇천억씩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자체도 좀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확실히 특이하게 지금 산업 방향대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수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닥 종목은 뭐 계속 비슷하죠. 이런 라인 그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뭐 저점 라인 조금 깼다라면 깼지만, 조금 깼다라면 깼지만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좀 해줬고요. 쐐기형 패턴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1000포인트 이상 갔을 때 이제 또
고점 이 하락 추세를 또 이겨낼 것인지 또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관 매수 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는 열심히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에 그런 실적주 위주로 지금 상승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변동성이 크겠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장 마지막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또 받쳤습니다.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21선 받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역시나 이제 1200포인트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그 1200포인트 이상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 코스피 차트와 비슷하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요런 1200포인트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네, 1.7% 되었고요. 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1.7%대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단기간에 그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네, 이제는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에 그런 국채금리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안정화되고 유동성 자금이 이제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뭐 지수 선물은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유럽 증시, 뭐 미국 증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종목 보고요,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5,000원 상승해서 4.5% 상승했고요. 11만 6천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주가가 뭐 상승 하락 반복을 좀 하면서 뭐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부터 바로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60일선을 태우면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듯한 그림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증시가 크게 한번 하락했을 때 좀 이제 그 패턴을 깨면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21선을 태우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조금 깨졌고요. 그래도 바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이런 저점 라인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올라가 준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과거에도 보았을 때 두산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한 다음에 좀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두산 그룹 전체에서 좀 이제 수소 테마를 장착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수소라는 것이 산업 진입 장벽이 좀 높고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수소를 한다는 기업들이 뭐 딱히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수소 액화 플랜트, 그 다음에 수소 드론, 이런 식으로 이미 드론이죠. 네. 기술이 개발된 것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미래의 가치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줄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자체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그룹 차원에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두산건설발 그런 재무 악재가 많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 구조적으로도 유동성 그 자금이 부족해질 이제 위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라인, 네, 주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언제 해주느냐, 네, 그런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전에 찍었던 그 고점 라인까지 한번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힘을 좀 받을 때
네, 그런 거래량으로 이제 힘이 솟았고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채로 쭉 떨어졌던 두산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좀 살아났고요. 1차적인 상승 나왔고 이제 추가로 상승이 나올 것인지 계속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주사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16,000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400주 정도 매수를 좀 했네요. 그래서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두산도 괜찮고요. 지금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밥캣이고요. 1150원 올라서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43,250원. 그래서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로 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이 좀 하락했을 때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산 밥캣은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추세 자체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폭을 높였던 그 고점까지는 아직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41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 그리고 21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좀 저점 라인을 높여가면서 좀 위로 향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음운구름 자체를 이제 이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저항선 자체는 사실 요 45,000원 근처가 주요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찍고 좀 밀어붙인다면 금방 이제 5만 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전에도 두산마켓 패턴을 좀 보시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이평선 타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지금 큰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연초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밥켓에 대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계속 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매수가 언제 들어올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지금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런 주식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일단은 소식을 좀 보게 되면 두산마켓이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예상치 상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KB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견 매수고 52,000원을 목표가로 정했고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조 6,100억, 영업이익이 1,19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하지만 매출은 영업이익은 10.9%를 밑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죠.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이제 견조한 제품 수요와 부품 및 물류 차질로 이월됐던 물량의 매출 반영이고요. 산업 차량 부분이 이제 두산에서 두산밥켓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 편입, 환율 상승이 이제 매출의 증가 배경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원재료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이렇게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비 증가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2022년 올해는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21%, 영업이익은 1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딜러들의 재고는 1개월 내까지 하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통상 3개월 수준이었던 수주 잔고가 이제 1년까지 증가를 하면서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산마켓에 대한 실적은 견고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기술 CES 2022죠. 거기서 이제 신기술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두산마켓이 또 T7X라고 또 좋은 그런 이 전동화 기계를 또 선보였고요. 이게 이제 T7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동화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동력계뿐 아니라 구동계도 이제 전동화를 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동화를 한 그런 이런 모델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이 전체 산업에서 건설 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35%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38%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이 건설 장비들이 좀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데요. 이렇게 전동화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이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제는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그 5G를 이용해서 또 그렇게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이런 두산밥켓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이제 성능이 좋아서 잘 나가던 그런 두산밥켓에 대한 제품이 이렇게 전동화가 되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그런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방향과도 맞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4일이죠. 4일에 진행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TX7 대규모 공급 계약건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북미의 1000개 이상의 딜러망을 갖춘 건설기계 렌탈 업체인 선벨트 렌탈스이라고 하고요. 납품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밥켓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 건설 인프라 그쪽이 이제 살아나면서 미국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두산마켓 지금 올라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들, 실적 강세,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좀 힘이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거리더라도 결국에는 가치에 맞게 움직일 거고요.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